안녕하세요. 대협 시청자 그리고 대창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대창의 주가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에는 구리 하락 가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반등은 도대체 언제 나올지 이러한 전망적인 부분들 오늘 함께 좀 이야기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 길게 끄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좀 알찬 시간 가져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선물 가격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여기서 이제 거의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에 이제는 리스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때에 올라간 폭이 그 숏스퀴즈 현상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를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에 내려올 때 하락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너무 과매수가 됐었다. 심리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한 차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리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현재 구리 관련주들도 다 같이 하락을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구리 가격이 하락이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가볼게요. 이번에 구리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 재고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리의 재고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자, 24년 지금 현재 5월, 6월 달에 구리 재고량이 23년도 같은 기간이었던 5월, 6월 대비해서 얼마나 2배가량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전망치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구리 재고량은 이렇게 2배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알려지면서 구리 가격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재고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제 LM이라고 해서 요에 대한 재고량도 이제 여기죠. 요 재고량도 기존의 23년도 5월, 6월 달 있었던 당시보다 2배가량 역시 또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재고량이 빨리 소진이 되냐 안 되냐의 여부가 구리 가격의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구리 수요가 강한 게 이번 2분기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소진이 빨리 됐었거든요. 매년마다. 근데 이번 년에는 특히 소진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수요를 과연 정말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를 보게 되면 현재 이 미국 경제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이번 4월 이제 구인 건수도 전망치보다 낮게 됐고 이 고용 증가폭도 예상치를 좀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이 제조 PMI 지수 역시 48.71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전망치가 49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전망치보다 또 하회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결국 구리라는 게 이런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앞으로의 이런 제조업 경기 부진과 더불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런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도 구리의 반등을 일으키지 못하는 또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 역시 내려가고 있다. 결국 유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원자재가 내려간다는 것이거든요. 이 원자재가 뭐다?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선행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위축된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구리 소비량과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경기 둔화 때문에 구리 가격이 또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점점점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또 내려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구리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는 역시 이 구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구리 가격의 프리미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의 프리미엄이 현재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있죠. 요게 이제 그 구리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실물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최종 사용자가 프리미엄을 더 주고 얼마를 더 주고 가격을 구입할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 마이너스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따라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리에 대한 가격 전망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AI 열풍으로 인해서 이 구리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지속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니까 이런 데이터 사이와 전망 사이의 격차가 결국에는 존재하더라. 그렇게 되면서 이 실제 수요 대비해서 이 구리의 가격이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감 때문에 결국 구리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나주고 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미국 경기 자체도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소비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도 못 따라가주니까 구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점점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긍정적인 또 요소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 구리 가격이 못 오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했던 이유를 제가 살펴드린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런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때마다의 어떤 구리의 사용량,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공급보다 수요적인 측면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전망이고, 요거는 또 구리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공급적인 측면이 수요보다는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구리 광산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이 구리 광산을 하나 만들고 생산해낸 데까지 최소 15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허가가 더 늦어진다면 20년까지 보통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리 광산에 대한 부분이 공급적인 측면이 또 줄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 광산들의 노후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기존의 이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도가 지속이 될수록 현재는 20년도 들어서 0.6% 정도의 이 광산에 대한 비율을 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이 말인즉슨 1톤짜리 이 광석을 하나 캤을 때 고작 6kg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구리 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망이 밝지만,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저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구리 가격이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었던 이 기준봉 저점을 최대한 이탈을 안 한 채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와 줬어야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때 뭐 구리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사실 뭐 구리라던가 전선, 기존에 올라갔었던 데이터 센터향 관련주들이 다 빠지고 이 포항 석유 관련주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테마의 이동, 수급의 이동 때문에 이 구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많이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원래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던 초입 구간까지 사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있는 구간과 장기 평선이 만나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상승의 어떤 추세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점을 올라가주고는 있다.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면 이런 긍정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지금 거의 4거래일 연속으로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1, 2, 3, 4 오늘 하면 5일차인데, 그래서 여기 가격대를 좀 안 깨주고 다시 한 번 더 구리 재고량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구리 가격 역시 상승을 해주는지가 우리에겐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